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전 참여자 시민연대 김창기라고 합니다. 먼저 양해를 하나 드려야 될 게요. 원래 이 토론을 저희 단체 정책위원장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고 저희 정책위원장이 쓴 원고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토론 순서는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재정 위기 그리고 지방재정 위기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진단과 그를 통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 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런 개선 방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위기라고 한다면은 먼저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장 등 풀뿌리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 문제 그리고 아까 안필웅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다. 특히 의정비 산출과 선정과 관련해서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해보면 주민들의 60에서 80%는 의회의 의정 활동에 대한 그 불신이 상당히 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의정비라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많이 낮아져서 60%대로 그 수치가 나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정책의 부재 또는 신뢰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보여줬던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 완화나 혁신도시 및 공기업 지방 이전 등과 관련된 균형 발전 정책이 대거 후퇴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를 지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주민 참여에 대한 위기가 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소환, 주민 투표 등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제도에 접근해서 실제 실행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상당히 높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전국의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지고 집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겠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가장 빨리 도입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에도 과거에 도입했던 그 수준에서 크게 발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는 그 관점이고요. 다섯 번째는 자치단체 스스로 초래한 재정위기에 문제가 있다. 무리한 민자사업 추진이라든가 자치단체 간의 경쟁적인 개발사업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발생된 각종 감세 정책이나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그 이전 재원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매칭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 감소 등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한 가지 사례만을 말씀드린다라고 본다면은 지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얘기가 됐던 게 성남시였던 것 같습니다. 성남시와 함께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대전광역시 동구인데요. 현재 올해 대전광역시 동구의 그 예산은 올해 2013년 예산 3천억 원입니다. 3천억 원 중에 부채나 그 미지급금을 포함한 실제 부채가 올해 부채가 1천억 원입니다. 즉 3분의 1이 그 부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정상적인 자치단체 운영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각종 사업이관, 특히 복지사업과 관련된 이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동구의 복지사업 지출 예산은 연간 50%를 넘고 있습니다. 대전 5개구 중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아마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치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과연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런 재정 위기 속에서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의문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그러면은 위기가 왜 발생되었는지 진단을 저희 스스로 좀 해보자면은 일단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는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결국은 얼마 전에도 서울도시철도 5호선 최소 수익 보장 제도처럼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과도한 그 세금 낭비 사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기적인 국제 행사, 이벤트 등과 관련돼서
결국 시설 건립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이 결국 주민의 책임으로 주민의 몫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2003년에 21조 원이었던 부채가 2011년에 68조 원으로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 지방 공기업 68조 원의 부채 중에 지방 도시공사의 부채가 40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17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연평균 7%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하면은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13% 정도 연평균 증가를 했다라고 봅니다. 이는 결국 자치단체가 과도한 개발 사업들을 지방 공기업에 이전을 하면서 지방 공기업을 통해서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자치단체가 안고 가야 될 재정 문제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외부적인 요인을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지난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굉장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은 2008년 대비 정부의 감세 정책에 의해서 2008년 대비 2012년에 32조 8천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각종 비과세나 감면 정책으로 인해서 감면받은 금액 비율이 지방세 증가율을 추월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즉 지방세가 2000년에 20조 6천억 원에서 2010년에 49조 7천억 원으로 2.3배 증가를 한 데 반해서요. 비과세나 각종 감면 정책으로 인해서 2000년에 2조 3천억 원에서 2010년에 14조 8천억 원으로 6.3배나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체 수입보다 매칭 사업의 증가율이 상당히 빠르고요. 즉 그 자체 수입이 2007년에서 2011년까지 2.8% 증가한 데에 비해서요. 같은 기간에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3.8% 증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2006년에 15조 6천억 원이었던 취등록세 수입이 2010년에 9.1% 감소한 14조 2천억 원으로 감소를 했고요. 사회복지 분야나 그리고 국고보조 매칭 비율이 자치단체의 그 사업들 중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도 자치단체 재정에 큰 그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가장 본질적으로는 지방자치 상결과제인 그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분권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위적인 선언과 같은 얘기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의 지방세 과세를 OECD 등 선진국과 같은 그 소득 및 소비 과세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치 않냐라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 과세는 대부분 재산 과세 중심, 그동안의 거래 재산 과세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부동산 경기 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동되어져 있는데 이런 과세를 지방정부가 지방세에 지방정부의 그 세원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이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계속 주장을 해오신 건데 지방교부세율을 현재 19.24%에서 24% 내외로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조정과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도입한 지방소비세를 현재 2010년에 도입해서 현재 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12년까지 그렇게 하고 13년에는 10%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올해도 이 10%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초에 약속했던 것처럼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차 늘려서 최대 20%까지 확대를 해야 각종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줄어든 지방세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등을 보존할 수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즘 최근 지난 복지 정책이 지방 정부로 많이 이관되었고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현 정부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기류를 보면은 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좀 제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재정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가 철저한 사전 심사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현재보다 강화를 하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철저하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투영자 심사 제도를 보다 실질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현재 이처럼 지방정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세제 개편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국정과제에서 보면 이러한 굉장히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은 좀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재정 상황이 국가 재정 상황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들이 더욱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위기는 상당 기간 계속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